아이 핑계 그만 대요. 우리 집에 그만 좀 들락날락해. 당신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박살나고 있어. 우리 집? 여긴 내가 살던 집이었고, 여기 내 아이 집이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민해요? 전처가 아이를 핑계로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순간 무너지는 재혼 가정. 과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재혼 2년차 소은과 민재는 서로에게 두 번째 인생의 기대를 걸고 함께 살고 있었다. 민재의 초등학생 아들 우진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밝게 지냈고 소은은 아직 낯설지만 아이에게 애정을 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매번 우진이 좋아할 간식을 준비했고 학교 이야기를 물어봤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전처가 아이를 핑계로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우진이 옷 좀 챙겨줘야 돼서요. 아, 이거 학교 제출문서인데 전해주려고요. 우진이 학용품이 부족하대서요. 명목은 늘 아이 때문이었다. 처음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은도 이해하려 했다. 아이는 자신의 친모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자주 오고 오래 머물고 거실에 편하게 앉아 있는 전처를 보면서 그리고 그녀가 민재를 부르는 낮은 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소은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민재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처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챙겨주기도 했다. 그 모습은 두 사람이 아직도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처의 방문 빈도는 점점 잦아졌다. 옷 가지고 왔어요. 우진이 요새 어때요? 잘 지내니? 저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꼭 챙겨야 한다고 담임쌤이 강조했어요. 그 말투엔 미묘하게 아내처럼 행동하는 기운이 배어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여전히 자신의 집이고 민재가 여전히 자신의 남편이며 소은은 단지 보모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전처는 소은이 있는 앞에서도 민재에게 직접 이야기했고 때론 소은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했다. 소은은 조용한 밤 침대에 누워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진이 엄마가 자꾸 오는 거 좀 불편해. 내가 편해야 할 집인데 매번 그렇지가 않아. 하지만 민재는 늘 똑같이 말했다. 애 때문이야. 어쩔 수 없잖아. 우진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은 합리화였다. 정당화였다. 사실은 그의 우유부단함이 문제였다. 전처를 명확히 거절할 수 없는 약함,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새로운 아내와 전 아내 사이에서 중간 노선을 가려는 비겁함. 민재는 그 모든 것을 아이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소은의 불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갔다. 매번의 방문마다, 매번의 무심하다, 매번의 거절하지 않음마다. 불만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고이고 고여서 점점 탁해졌다. 더 큰 문제는 전처와 민재의 관계가 결코 깔끔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혼인은 파괴되었지만 감정의 끈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전처는 집에 올 때마다 여보, 아니, 민재 씨. 저번에 말했던 거 준비했어요? 말끝에 예전 호칭이 붙었다 떨어졌다. 마치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호칭들. 민재는 그걸 별말 없이 어쩌면 은연중에 즐기듯 넘겼다. 소은은 그 장면들을 지켜보며 소외감을 깊게 느꼈다. 남편을 빼앗긴 느낌, 결혼 생활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가는 느낌. 아니, 처음부터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느낌. 가정 내에서 자신은 무엇인가? 단지 우진의 이모인가? 단지 민재의 또 다른 아내인가? 주변 사람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재혼은 원래 어려워. 통계상 실패 확률이 높아. 전처가 아이를 통해 끼어들면
그냥 끝나는 경우 많긴 해.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넓게 생각해야 해. 현실적인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소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세상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생각, 혼자라는 생각. 부부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싸움으로 번졌다. 당신 전처 봤어. 뭐 했어? 이런 질문들이 늘어났고 그에 대한 민재의 대답 하나하나가 소은에게는 날카로운 검이 되었다. 결국 어느 날 밤 소은은 참지 못하고 민재에게 강하게 말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돼. 당신 진짜 생각해 봤어? 다른 여자가 우리 집에 계속 드나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이 핑계로 여자가 집에 드나드는 거. 내가 편할 리가 없잖아. 당신이 여지를 주니까 저 사람이 들이대는 거야.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으니까. 민재는 당황한 듯 억울한 듯 말했다.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진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하지만 소은은 단호했다. 우진이 때문이면 현관 앞에서 옷을 넘겨줘도 돼. 서류 받아도 돼. 그게 왜 집 안까지 들여야 해? 자연스럽게 거실에까지 들어와 앉아 있어야 해. 그건 당신이 선택하는 거야.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 우유부단함은 더 뚜렷해졌고 그로 인한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그 밤 이후로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어느 주말 전처가 평소처럼 집에 와들어오려 했다. 이번엔 소은이 현관에서 앞을 막아섰다. 여긴 우리 부부의 집입니다. 필요하신 건 현관에서 주고받죠. 전처는 처음에는 놀랐다. 하지만 곧 비웃듯 말했다. 아이 문제인데 당신이 왜 나서요? 우진이 엄마로서의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정중하게 미리 연락하고 약속된 시간에 현관 밖에서 만나세요. 그 순간 공기 중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긴장감이 폭발할 듯 팽팽해졌다. 민재는 그 중간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둘 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그 말은 아무 힘도 없었다. 어쩌면 누군가는 지켜야 할 입장에서 모두를 달래려는 약한 몸짓일 뿐이었다. 전처와 소은의 감정이 충돌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민재는 끝내 중재자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도 전처를 명확히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전처는 떠났다. 하지만 떠나며 던진 한마디가 남았다. 우진이가 엄마를 그리워해요. 당신의 질투로 인해.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민재는 그것을 의심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고 그날 밤 소은은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이 결혼을 끝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부관계는 이제 진짜 위기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다. 전처와의 충돌이 있던 다음 날 소은은 민재의 선택을 기다렸다. 어쩌면 이제 그가 명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소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오늘은 당신이 정해야 해. 경계선을 어디까지 끊을 건지, 전처와 나, 누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 결혼이 끝날 건지. 민재는 한숨을 쉬며 얼굴을 묻었다. 그냥 좀만 이해해 줄래? 우진을 위해서잖아.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텐데. 나도 알아. 아이가 힘들 거.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아이를 위한 게 맞아? 엄마와 아빠의 새로운 아내 사이를 헤매게 하는 게.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답을 피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무응답이 소은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인데 그것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며칠 후 전처는 또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아이 문제도 아니었다.
문열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우진이 얘기 좀 하자고요. 잠깐이면 돼요. 소은은 현관에서 막아서며 말했다. 아이 얘기는 밖에서 하죠. 카페에서든 학교 앞에서든. 전처는 피식 웃었다. 밖에서? 굳이? 예전부터 이 집에서 얘기했잖아요. 편하게. 그 말 속엔 분명한 도발이 있었다. 소은의 자리, 아내의 위치를 시험하듯이 마치 나도 할 수 있다. 너를 몰아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재는 우물쭈물했다. 그냥 잠깐 들어와서 얘기하자. 우진이 학원 레벨이 올라갔대. 축하해주고 싶은데. 소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명확히 깨달았다. 남편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평화를 원했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고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날 밤 부부 싸움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정의 무게는 엄청났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내가 싸워야 해? 나도 힘들어. 나도 아빠로서 힘들단 말이야. 전처랑은 그냥 불편한 관계야. 정리하기 싫어. 불편해서? 그래서 날 매일 불편하게 만든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정확히 그런 것이었다. 소리치고 다시 침묵하고 무너지는 반복. 소은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울었다. 결국 소은은 말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지켜줄 마음이 없다면 난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 말에 민재는 잡지도 설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력하게 고개만 숙였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응답이었다. 전처의 방문은 멈추지 않았고 민재의 태도도 변하지 않았다.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소은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분노가 지나가면 남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뿐이었다. 냉정함, 자신을 구하기 위한 생존 본능. 그녀는 밤마다 집안의 서류들을 정리했다. 통장, 보험, 계약서,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된 물건들. 한 장 한 장 손으로 만지며 자신이 이 결혼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을 계산했다. 불안감, 외로움, 무시당함, 뒷전으로 밀려남. 그리고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따뜻한 말 한마디, 확실한 지지? 아니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였던 날들. 남편이 있으면서도 혼자였던 밤들. 그리고 마지막 날, 소은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민재에게 말했다. 난 여기까지야. 당신이 애 때문에 전철을 못 끊는 게 아니라 전철을 정리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용기 부족이 날 망가뜨렸어. 나도 딱 여기까지만 버틸 수 있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다. 우유부단함은 결국 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짐을 챙겨 나가려는 소은을 보고 민재는 갑자기 비명처럼 외쳤다. 뭐 하는 거야? 뭐냐고? 짐을 싸고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우진이 생각은, 내 생각은? 소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뭐? 지금까지 생각이 있었나?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잘못이야. 당신이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잘못이야.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전철을 쫓아내면? 우진이가 엄마를 못 본다고 울면? 그게 내 잘못이야? 그래.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 당신이 경계를 못 그었으니까 우진이도 혼란스러워하는 거고 나도 망가지는 거야. 아, 이제는 내가 우진이까지 망가뜨린다고? 당신이 뭐 한 것도 없으면서. 뭐 한 게 없다고? 나는 이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어. 당신이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도 내가 챙겼고 당신이 전처 때문에 흔들릴 때도 내가 참았어.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한 거잖아.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더니 이제 와서 그걸 들먹여? 그렇죠.
내가 미쳤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 넌 언제부턴가 자꾸 전처 얘기만 해. 전처한테 뭐 당했어? 말해봐! 말하고 싶어? 나랑 있을 때 흔히 웃는데 전처 보면 다른 얼굴이 되는 거 그것도 몰라? 완전 억지야. 그냥 아이 아버지로서의 예의일 뿐이야. 예의? 예의치고는 좀 친한데? 그건 더 이상 예의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거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에 민재는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넌 정말... 네, 나는 정말 뭐든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경계였어. 당신이 줄 수 없는 거. 민재가 소은의 팔을 잡았다. 가지마, 제발. 우린 아직... 아직 뭐? 내가 전처와의 관계를 끊을게. 진짜 내일 바로. 그러니까 제발. 소은은 팔을 뺐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다. 지금 와서 이 모양이 되어야 말하냐고요?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 아이 다음, 아이 엄마 다음 내가 몇 번째인데? 그렇지 않아. 넌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야. 아내?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전처한테 그렇게 했어? 문 밖으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계획된 픽업 시간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일처럼 전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짐을 든 소은, 눈이 빨간 민재. 분위기는 최악. 무슨 일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그 말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마침내 경쟁에서 이겼다는 듯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승리감. 소은은 가방을 옆에 두고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다. 다리 싸움은 이제 끝났네요. 당신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더는 가치 없다고 느낀 사람이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전처를 향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자신과의 대화였다.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뒷모습을 돌렸다. 민재는 끝까지 불러세우지 않았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느끼며 그 집의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재혼 가정의 마지막이었다. 소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그리고 민재의 집에서는 곧 세 사람의 일상 같은 일상이 다시 이어졌다. 우진은 엄마가 자주 오니까 좋아했고 전처는 이제 대놓고 집에 드나들었다.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민재는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한 남자의 후회가 늦게서야 스며들기 시작했다. 매일 밤 소은이 앉아있던 거실 소파를 바라보며 들었어야 할 말들의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으며 그러나 모든 후회는 떠난 뒤에야 늦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민재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손을 뻗어도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재혼 가정은 이렇게 파국을 맞았다. 사랑 대신 우유부단함으로, 믿음 대신 불안감으로, 함께함 대신 혼자됨으로